와, 여러분 남극에 오셨습니다. 네, 지금 펭귄이 막 만져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일지 XR 스튜디오는 이처럼 가보지 못한 곳, 가고 싶은 곳, 네, 어느 곳이든 체험하고 그 생생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촬영도 하고 할 수 있는 첨단 스튜디오입니다. 네, 바로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내교육학과의 학과장으로 있는 장래혁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주목받는 최첨단 기능을 갖춘 이곳 일지 XR 스튜디오에서 내교육의 입문서, 여기 내교육 원론 이 16년 만에 개정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시자 글로벌사이버대학교와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의 설립자이신 일지 이승원 학교법인 한문화학원의 이사장님을 모시고 특별한 인터뷰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한 분을 모신 만큼 좀 이분이 걸어오신 길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12월 누적 방문 1억 명에 달하는 영국의 교육 전문 사이트 스터디 인터내셔널에서 차세대 BTS가 양성되는 대학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집중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한국에서 가장 새롭고 혁신적인 대학 중 하나이다.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대는 미래에 떠오르는 스타가 공부하기 매우 흥미로운 학교다. 유연성, 혁신, 그리고 젊음의 결합으로 대다수 BTS 멤버가 글로벌 사이버대를 선택해 성공을 향해 간 것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리랑이 앨범으로 돌아온 BTS의 완전체 컴백이 지구촌에 감성 충격을 주고 있는 이 시점에 BTS 멤버 6명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K-POP 아티스트들이 배출한 이곳 한류 선도대학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세계 유일의 내교육을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한국은 이제 남을 따라갈 나라가 아닌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서구의 학문 체계를 수입해 인재를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최초로 우리만의 원천 기술과 철학으로 학문 체계를 정립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독보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승원 이사장님께서 정립하신 뇌교육입니다. 21세기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 뇌. 대한민국은 뇌과학은 선진국을 따라가지만 뇌교육 분야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최초로 구축한 나라입니다. 뇌교육은 이미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원 이사장님은 2018년 중남미 엘살바도르 국가 최고상인 호세 시메온 까냐스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엘살바도르 공립학교 1800개의 뇌교육이 보급되어 실제적 변화를 만들었다는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며 아주 주목할 것은 엘살바도르 교사 500여 명의 청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한국의 MBC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2월에는 미국의 뉴멕시코주 상원에서 정기 회기 결의안을 통해 뇌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교육 발전과 주민들의 웰빙에 공헌을 한 것을 치하하는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의 27개 도시에서 뇌교육의 날을 지정할 만큼 국제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슬로건인데요. 인공지능 시대, 인간다움의 길을 묻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원 이사장님께서 펴내신 뇌교육 원론에 보면 인공지능 시대, 자연지능과 회복, 개발이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한민족 선도에 담긴 인간 완성 원리를 단학, 뇌교육학, 지구경영학으로 정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걸어오신 지난 45년의 시간은 천안 본교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K-스피릿의 전당, 국학원 비전석에 새겨진 글귀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을 위하여. 일지 이성환 이사장님을 감사와 존경을 담아 초대합니다. 이사장님이 걸어오신 45년의 길이 바로 지금 비전석에 새겨진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을 위하여. 취임식에서도 이사장님께서 이 지구 경영 실천 대학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저는 그것이 굉장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셨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계속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로 전 세계 최빈국이 하나였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발전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한민족은 새롭게 탄생이 돼야 된다. 새로운 한민족의 탄생은 지구 경영을 위해서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지구 경영이 되고 있질 않아요. 결국은 지금도 전쟁 속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가치와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물질 문명 시대를 넘어서 정신 문명 시대에 한국의 미래를 난 항상 그렸습니다. 개인이나 어떤 국가나 한 특정 종교단체의 명예라든지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홍익인간이라는 큰 개념이 한민족의 시작의 원천이었다. 그러한 정신은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는가?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에 그러면 정신 뭐냐? 홍익정신에 답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럼 이 시대의 홍익은 뭐냐? 공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생의 반대는 공멸입니다. 지금 이렇게 끝없는 대립 속에서 종교가 대립하고 국가가 대립하고 국경 분쟁을 계속 일으킨다면 이거는 공생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것이고 이건 진짜 홍익의 정신이 아니다. 공멸에서 공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국의 탄생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은 바로 지구경영. 이화 세계는 지구경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운다. 명예 때문에 싸운다. 근데 이제 그 위에 가치는 정말 없냐? 그 가치는 존재한다는 거지. 그것이 평화라는 것을 대부분이 다 압니다. 지구 경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그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그 가치의 변화는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자연의 인성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학이 만들어졌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왜 이 대학을 설립했는지, 한국의 한 대학이 아니라 지구촌의 이런 인류 사회에 기여할 아주 특별한 대학, 그때의 선택의 그 느낌이 좀 굉장히 많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럼 됐네. 네, 한국에서는 지구가 낯설었던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지구 경영에 대한 공통 과목을 입학생들이 모두 들어야 한다, 이렇게 선택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그 사람들의 국가가 큰 조직은 국가예요. 그게 제일 인류 역사가 되게 국가 역사예요. 네. 사람들하고 제일 가까운 게 지구거든요. 나라가 있기 전서부터 지구는 있었다고. 근데 지구라는 개념, 이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중요하죠. 종교도 중요하죠. 그런데 공기보다 중요할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지구 경영이라는 것은 바로 이 환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BTS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지구에 대한 가치, 물에 대한 가치, 공기에 대한 가치, 더 나아가서 사람의 가치. 불교, 유교, 기독교가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재 사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홍익인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하늘, 땅, 사람은 하나다는 거예요. 천지일체 사상이에요. 이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필요하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나와 자연이 하나다. 내가 물이고 내가 공기다. 이건 분리할 수가 없다. 이 가치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지구 경영이라는 거가 21세기 AI 시대에 이건 학문이 돼야지 바르게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지구 경영을 하는 감각은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인성이면 지경양 다 한다고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좋아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참 아름다 하는 거는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리랑. 그러니까 그 노래의 참 뜻도 그런 거예요. 참 나를 아는 기쁨이라는 뜻이야. 아, 참나, 리, 깨달을 리, 랑은 즐거울 랑. 그런 의미에서 아리랑 민족이고 정말로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한국의 정신 문화가 앞으로 이 물질문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말로 정신문 시대를 여는 지구촌 시대를 여는 사상을 가진 한민족이 깨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네, 이사장님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이거는 굉장히 자연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 지난 16년 사이에 지구촌의 인공지능과 공존, 경쟁할 인류의 첫 시대가 도래를 해서 지금 이 내교 원론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교 원론의 부제에 보니까 자연지능의 회복과 개발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조금 전에 피리를 부신 것과 이런 자연지능의 회복 개발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이 자연지능을 우리가 이것은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배우는 거로는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활용을 하려면, 그리고 그것이 미래가 되려면 이것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AI를 만들 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뭐 우주선도 다 만드는 게 인간이 돼요. 근데 맞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안 배우면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른다. 난 모른다고 하고 딱 한계를 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게 있다. 이게 자연지능이다. 자연지능을 키우는 훈련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사실 뇌곡에 대한 아이디어도 갖게 된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잠재력은 있는데 그거를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게 뇌교육이다. 그 인공지능이 있고 자연지능이 있는데 분류한다면 자연지능 속에는 아름다움이라든지 선함이라든지 귀함이라는 거는 우리 가슴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AHI, Artificial Human Intelligence, 이 AHI를 알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연지능이 개발되면서 어떤 기술보다는 인성이 회복되어 가지고 인간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아하는 이런 것이 회복되는 이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면에서 이제는 그 AHI를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AHI에서 H로 휴먼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책이 이제 16년 전에 이제 처음 내신 이후로 그 인공지능 시대가 막 다가오니까 이 방금 말씀 주신 이 뇌교육이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가치, 방금 말씀 주신 자연지능이 지금 훨씬 더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책을 다시 낸 이유는 그냥 기계적인 지능 대신에 무엇으로 인간임을 증명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인간다움의 본질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그 정보를 사용하는 의식과 인성이 있다. 우리의 뇌의 참가치를 깨우는 이정표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좌우는 이게 중심이 아니야. 머리가 중심이야. 좌우가 아닌 드익. 네? 네. 그래서 이게 뭔가가 중심을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이 되고, 그러기 위한 교육도 한번 뭔가 애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크게 교육부도 바꿔야 되지 않냐.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확산되면서 바로 사회가 발전되고 사회의 어떤 하나의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자연지능, 인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문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답은 아리랑이라는 거예요. 참 나를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깨닫고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 문화운동, 이것이 난 필요하지 않냐고 이 기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뇌교육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뇌교육은 새로운 인생의 발견이다. 뇌교육은 나 그리고 너 우리를 이어주는 하나의 사랑의 매개체다. 뇌교육은 긍정의 리모컨이다. 뇌교육은 새로운 변화다. 뇌교육은 나를 아는 지름길이다. 뇌교육은 인생을 아는 것이다. 뇌교육은 활용이다. 왜? 우리의 뇌를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내 삶의 완전한 반전, 변화입니다. 뇌교육은 저에게 쉼표입니다. 삶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마침표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물음표는 모르겠다, 묻는 거고 답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쉼표는 쉬었다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순간이 모여서 현재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쉼표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쉼표, 그러니까 내교육 덕분에 삶이 조금 더 단조롭지 않고 풍요롭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쉼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설립한 이 대학의 이 내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내교 원론 저서에 한국적 뇌철학 자산, 강제인의 신, 이것을 굉장히 손꼽으셨고 실제 이제 여기 내교학과에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앞서 좀 설명드린 그 중남미 엘살바도르 수상 또 올해 이 미국에서 날라들은 뉴멕시코 의회 이런 표창 이 한국발 내교육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우선적으로 자기 관리, 사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육체적인 질환이라든지 정신적인 질환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를 가진 사람들은 뇌를 활용하는 것이 뇌를 활용하지 않는 것과 뇌를 활용한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5번째, 강제인의 신이. 이 우리 뇌에 이미 신이 들어와 있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다 얘기를 해 사람을. 그 뭐 부정할 사람 없어요. 난 슬프다. 나 슬퍼. 내가 슬픈 거예요. 나는 지금 기뻐. 내가 기쁜 거예요. 우리 몸을 육체적인 것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스피리추얼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분리합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일 뿐이지 이게 내가 아니야. 거예요. 나라고 믿어버리면 전혀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수련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문제를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갖게 된다. 그 힘은 어디 있느냐? 에너지. 이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수없이 강조를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 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 그게 마음이야, 의식이. 그럼 그게 마음이 부처야. 그게 깨달음이에요, 사실은. 나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관찰자 의식이 있을 때부터 그 사람은 뉴 휴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난 깨달았냐고 누가 질문해. 깨달았다고 내가 얘기합니다. 그럼 뭐를 깨달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난 얘기해요. 난 깨달을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 알고 보니까 깨달을 게 없더라. 난 그거 깨달았다. 이것이 깨달음의 학문이 될 수 있고 인간 완성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내교육을 만들고 대학을 세웠지만 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이제 정말로 이것이 지구 경영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K-스핏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책을 쓰려고 그러는 거야.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답이 뇌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 뇌교육을 통해서 모두가 뇌가 다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의무 교육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분, 네, 이 대학의 설립자이시자 이 내교육 원론, 내교육학을 정립하신 일지 이승헌 이사장님과의 정말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승헌 이사장님께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문화와 휴먼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는 21세기 미래 키워드인 뇌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생애 주기별 뇌활용 전문 인력 양성 체계와 휴먼 테크놀로지를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류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세계 중심에서 문화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21세기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를 무대로 만들어주는 대학. 미래를 여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